지금 대학에서는 무전공, 무학과, 무계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점점 뽑으려고 올해부터도 그렇게 이제 시행하는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필요성이 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굳이 생기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너무 활동 이제 그런 거는 더 하지 말게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수능 공부하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특목자사고냐 일반고냐. 제가 이제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옛날에 교육학을 배웠던 때 줄탁동시지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닭이 밖에서 쪼아주면 쉽게 부화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님의 방향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력자. 그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신 거고 그게 또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 주도하면서 갈 때 그때 딱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거를 딱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목이죠. 기존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요거까지 있었어요. 근데 융합 선택 과목이 새로 들어온다. 2028 내신에서.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았던 과목들도 다수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요 과목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교과목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질 수가 있죠.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각 고등학교에 개설이 되게 되면 근데 이 과목들을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고급 대수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께서 공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일반고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반고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이게 모든 일반고에서 다 개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급 미적분을 개설한 고등학교가 주변에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듣고 오는 거예요.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거를 듣고 이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2028 대입 개편안으로 가면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는데 그럼 특목자사고가 불리한가요? 내신도 5등급제로 바뀐다면서요. 9등급제에서. 그러면은 특목자사고가 내신 받기 어려운 거니까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이때부터는 특목자사고가 불리한 건가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리할 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불리할 게 없다. 그럼 선생님 유리한가요? 자, 유리하다. 일반고에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만들어주면 특목자사고가 엄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특히 이런 과목들은 영재학교, 과고 그 다음에 하나고나 외대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많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일반고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일반고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하나고 같은 외대부 같은 그런 자사고, 과고나 영재학교도 물론이고요. 이런 과목들이 이미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 개설이 될까라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죠. 이미 개설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은, 이수하고 싶은 과목들이 많게 되면 그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목들마저도 5등급으로 지금 산출이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거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니 이거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튼 선생님 그러면 모든 과목이 다 5등급으로 산출되는 건가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로 갈 계획이었었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등급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성취도 절대평가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다 깨지고 대부분 다 등급제로 간다. 융합 선택 과목에서 제가 파란색을 해놨어요. 사회랑 과학만 성취도로 평가된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과목은
과학이거든요. 요 물화생지 1, 2가 없어졌죠. 이제 요게 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 조금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9등급으로 갔던 게 이렇게 5등급, 1, 2, 3, 4, 5등급으로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5등급제에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요 1등급을 받게 되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바뀌는 5등급제에서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그러면 현행에서는 11% 2등급까지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서연고, 성서, 한, 중, 이, 경시, 건동, 홍, 수까지입니다. 상위 15개 대학. 왜냐하면 지금도 2등급 정도 되면 홍대, 숙대 이런 데는 교과전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바뀌는 등급에서 5등급제에서 1등급이면 기존의 현행에서 2등급인데 이거 변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등급이라서 무조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2등급 정도까지인 거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세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4개 등급합 예를 들면 8 이랬던 거를 4개 등급합 7 세게 가면 수능 최저를 세게 두면 아무래도 정말 앞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수능도 잘 나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면접을 되게 심층 면접 이런 걸 보는 거. 근데 대학에서는 면접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 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1등급 맞으면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가도 상관없다.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바뀌는 5등급제에서 1등 받게 되면 일반고를 가건, 특구의 일반고를 가건, 광역자사로 가건, 외고 국제로 가건, 전국단위 자사고 가건, 과고를 가건 다 의학 계열, 스카이 학종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변별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내신만 파면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내신은 물론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이랑 생기부 되게 많이 챙겨야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 대학에서는 무전공, 무학과, 무계열, 기존에 예를 들면 자유전공 학부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점점 뽑으려고 올해부터도 그렇게 이제 시행하는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필요성이 점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묶어서 뽑게 되면 굳이 생기부에서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내신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너무 활동, 이제 그런 거는 더 하지 말게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수능 공부하게 하십시오.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이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 전형이 있거든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당 2명만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2024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뽑았던 비율이에요. 왼쪽은 뽑은 인원, 그 다음에 비율, 괄호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시죠. 일반고 합격한 비율이 27.9%, 자사자공고 17.1%, 과고 9.4%, 영재학교 21.9%, 외고 국제고 17%, 그 다음에 예체능고 6.3%, 기타 검정고시 이런 아이들인데 보시면 일반고 비율이 이게 점점 좀 줄었죠. 그리고 자사자공고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과고도 마찬가지고 영재학교 비율이 조금 더 늘고 있고 외고 국제고도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이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물론 서울대 실적만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특목자사고가 조금씩 비율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다. 이제 그럼 특목자사고 일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만약에 특목자사고로 생각한다 그러면 현행, 그러니까 무조건 메이저 전사고 이런 데는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고 국제고는 영어 내신에 국어 사회, 이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의 정도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선행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학교를 가게 되면 이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선행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도 이 학교를 가려고, 이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선행이 이만큼밖에 안 돼 있다. 아, 그러면 이 학교 가면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물론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엉덩이 딱 의자에 붙여놓고 계속 공부하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공부하는 3년 동안에 교복 바지만 몇 개씩 막 교체하는 정도의 그만큼 계속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도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저희 반 반장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선행이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속으로는 IQ도 안 좋았어요. IQ가 그때 당시 그 친구가 108 정도? 하여튼 100 얼마였어요. 110이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전교 항상 1등을 해요. 그만큼 노력합니다. IQ 안 좋고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잘해서 뗀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성실히 선행을 이긴다. 그 부분 때문에 선행의 정도, 이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성실한 어떤 성향의 아이라고 한다면 선행의 정도 때문에 이 학교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저력을 보시고 그 선행에 대해서 엄마 나 이 학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 괜찮아. 성실히 선행을 이길 거야.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가서 잘할 거야. 이렇게 그런 성향의 학생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학교가 수시냐 정시냐, 어떤 실적이 좋냐, 그리고 수시에서도 교과냐 학종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그 학교가 어떤 실적이 좋은지를 보시고 이 학교는 교과 전형의 실적이 압도적이네, 그럼 학종 실적이 안 좋은 거네. 근데 이 학교는 학종 실적이 좋네, 우리 아이는 학종으로 갈 건데 그럼 이 학교 구분하셔라. 찐 문과다. 그러면 외고 보내셔도 괜찮아요. 뭐 일반고 외고 고민하시겠죠. 일반고가 문과 애들이 이과 아이들한테 밀려가지고 내신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조금 많습니다. 찐 이과다. 뭐 연구하고 과고 전사하고 보내셔도 되죠. 일반고 과정 보내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고 보내셔도 되고. 근데 어중간하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도 있고 이과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사를 해봐도 문과 성향도 있고 이과 성향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 그냥 외고 보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외고를 간다 그러면 교육과정 자체가 다 문과예요. 학종으로 이과 가기 어려워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진로가 이과 쪽으로 막 생각을 해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외고를 가게 되면 그 진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냥 문과나 상경계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 문과냐 이과냐. 외고는 저는 반대입니다.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이과 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고 가서 이과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중간한 경우에는 그냥 외고는 안 되고 그냥 일반고 아니면 뭐 자사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만약에 자사고를 선택한다 그러면 외대부고는 수시냐 정시냐. 수시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근데 정시도 있죠. 외대부고는. 근데 재수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고는 수시가 압도적이에요. 상사고는 정시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시랑 정시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보인이나 배재 이런 데도 정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놓고 봐도 수시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 정시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 선택할 때도 예를 들면 외대부고냐 하나고냐 상상고냐 실적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많이 보내는지 이것도 우리 아이 성향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까? 기출문제 풀어보기 하셔야 돼요. 고민하는 그런 학교,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 그래서 선배들의 그 당해년도의 그 과목 평균 점수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내 점수가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 그거를 비교해보는 거. 또 하나는 중학 선배들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뭐 중3까지 석사백 분율이 몇 프로였는데 이 학교를 갔는데 여기서 되게 잘한다. 비슷한 어떤 석차백 분율을 가진 선배가 이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 가서 되게 못한다. 물론 두 학생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나랑 비슷한 중학교 때까지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선배가 어느 학교를 가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학 선배들의 현재 고등학교의 위치 나랑 비슷하게 했던 선배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겠죠. 마지막이에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목표 어머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핵심이 뭐냐면 사실 이게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이 고등학교 목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은 우리 아이 고등학교 목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 우리 아이 고등학교 목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자, 다시 우리 아이 고등학교 목표 어떤 고등학교로 목표 설정해 주실 건가요? 1번 일반고, 2번 과학고, 3번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자사고. 실제 지원하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목표입니다. 목표. 자, 목표는 무조건 전사고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제가 왜 무조건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하나고에 있었었어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과거는 어떤 내신으로 아이들 주로 평가해요? 수학과학. 외고 국제고는요? 네, 영어. 그 다음에 동점자, 국어, 사회. 광역 자사고는요? 추첨. 전사고는요? 국영수 사과. 대부분이. 상상고처럼 사회 또는 과학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반영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국영수 사과예요. 그러면 전사고를 목표로 하게 되면 국영수 사과 내신을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럼 외고 지원해도 되죠. 어차피 전사고 목표로 했으면 국영수 사과 모두 A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다가 전사고 목표를 하다가 과고를 가도 돼요. 전체적인 과목을 골고루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A만 받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100점 만점 가까이 A를 목표로 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점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98점으로 A를 받았는지 100점인지 알 수는 없는데 100점으로 A를 받으면 특히 전사고 같은 경우는 생기고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세특 기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고 있었을 때 하나고 지원한 애들 평가할 때 꼼꼼하게 그거 보거든요. 수학 전교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학생으로 수학 정말 잘하는 아이구나. 근데 어떤 아이는 수학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턱걸이로 A를 받은 아이인가 보다. 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A가 아닌 100점 만점의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다 그러면 영재학교를 쓸 수 있어요. 선발 시기가 이제 영재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3월에서 6월 요 사이 여기서 합격하면 가는 거고요. 떨어졌다 그러면 또 전기고의 과고를 8월이나 9월에 선발하는 과고를 또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과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후기고로 넘어와서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자사고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고로 갈 거냐 고민을 하죠. 아니면 영재학교 쳐서 떨어지고 과고 안 쓰고 그냥 바로 그냥 이 후기고로 넘어와서 이제 자사고를 쓰거나 일반고로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일반고 중에서도 이제 과학 중점 학교를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과는 최대한 영재고 쓰고 또 과학고 쓰고 또 예를 들면 자사고 쓰고 그 다음에 일반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문과는 영재학교 과고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문과 애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자사고 갈 거냐 일반고 갈 거냐 외고 갈 거냐 일반고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보실게요. 서울 지역 기준이에요.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가 그냥 일반고입니다. 정원이 예를 들면 300명이에요. 300명. 그러면 1단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지역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2학교를 적어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 이런 건데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근데 선생님 그러면 특목자사고는 언제 써요? 자, 여기 보실게요. 만약에 어떤 일반고가 정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1단계에서 그 학교가 너무 인기가 있는 학교라 1단계에서 한 1000명이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원이 300명인데 1000명이 1단계에서 지원했으면 그 1000명 중에 300명을 다 뽑는 게 아니고 정원의 20%만 뽑는 거죠. 20%. 그럼 300명에서 20%는 60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1000명 중에서 60명만 뽑히는 거고 940명은 안 되는 건가요? 맞아요. 나머지 240명 2단계에서 40%, 3단계에서 40%를 이제 아이들 배정을 해서 최종 이제 100% 채우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요. 자사고, 특목자사고는 언제 지원하는 거예요? 이 일반고 1단계에서 일반고 20% 선발하는 일반고 대신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2단계, 3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단계에서는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이제 묶여 있죠. 거주지 일반 학교 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머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남녀공학. 대치동에 있다 보면 선생님 남녀공학은 안 보내려고요. 왜요, 어머니? 우리 아이